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원도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은 어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강원도 핵심 과제와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남북관계 접경지역 문제는 강원도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최대 현안입니다. 정부와 북미 관계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강원도는 평화의 불씨를 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적이 올해 다시 재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체육, 교류 등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우선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 국방개혁에 따라 군 장병이 줄며 도내 접경지역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제약 요건 때문에 지역 발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었는데 국방개혁과 더불어서 지금 지역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국방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접경지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하는 도내 고교 출신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행합니다. 또 농민과 어업인, 임업인 등 10만여 명에게 1년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농민수당도 올해 조례 제정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등 88건 시책이 올해 새롭게 시행돼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인구에 따라 지역구를 쪼개거나 합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특히 인구 하한선 기준에 따라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합니다. 따라서 작년 1월이 기준인데 이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은 13만 6,565명, 상한선은 2배인 27만 3,129명입니다. 그런데 4+1 협의체는 13만 9,470명의 전북 김제 부안 선거구를 하한선 기준으로 잡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 7천 명가량의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기존한 대로면 존치하지만 새 기준이면 통폐합 대상입니다. 다만 중앙 정치권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도 큽니다. 인구 28만 명이 넘는 춘천은 두 가지 방안 모두 분구 대상입니다. 강원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려면 춘천은 분구하고 속고양은 그대로 두어 의석 9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차선은 현행 그대로 선거구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장 복잡한 경우는 춘천은 분구하고 도내 의석수는 8석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 경우 춘천과 원주 4석을 제외한 남은 4석을 두고 강릉을 포함해 16개 시군의 선거구가 재편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의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가 하지만 국회 의견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총선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올해부터는 어업인 소득 비과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낚시 어선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등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들도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분야를 김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업인들은 연간 소득 3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농업인의 비과세 상한액은 10억 원이라 지난해 농수산업의 세제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로 소득 5천만 원, 양식 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업인 가구는 최대 8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 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근해 어선에는 화재 경보 장치가 시범 보급돼 내년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어선용 소화기뿐만 아니라 육상용 소화기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고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이 세분화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13인 이상이 탑승하는 낚시 어선에는 구명 뗏목을 설치해야 하고 낚시 어선업 신고 시
선장 자격 기준에 선박 조종 면허와 함께 승선 경력 2년이 추가됩니다. 여객선을 탑승할 때 모바일로 승선권을 받을 수 있고 연안 여객선에는 유아용 구명 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생분해성 어구의 보조금이 확대돼 어업인들이 현행 나일론 어구 가격의 60%로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습니다. 말이나 선박 대여업 사업자는 입출항 승선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3개월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들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큰 불이 난 지 어제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권기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겨울 작은 전기난로에 의지해 손님을 기다리는 원송옥 할머니.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던 노점 장사가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괜찮은데 지금은 늙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고 감기가 한 번 걸리면은 낫지가 않아. 이재일 씨는 화재 이후 전기 공급이 끊겨 옆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와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겨버린 손님들의 발길은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아놓고 갑갑하니까 손님들 들어와도 좀 들어오기가 거북하고 또 물건 여러 사람이 또 장사를 해야만이 손님이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이러니까 손님이 더 안 들어온다고 봐야죠. 급하게 다른 시장과 점포로 옮겨야 했던 상인들은 어느새 새 터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하고 맞는데 지금은 뭐 또 자리가 또 잡혀가네요. 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수 보강, 재축 등 다양한 복구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피해 상인들의 의견차로 어느 하나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갈피를 못 잡고 계속 어떤 구심점 없이 방향을 못 잡고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이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 보강이나 재축이나 이걸 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굉장히 가다 보니까 새해 벽도 갑자기 들이닥친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었던 상인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 또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첫 메달로 화제를 모았던 춘천시청 컬링팀이 시민들과 함께 컬링을 하며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올해 국가대표로 다시 선발되겠다는 목표도 밝혔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스톤을 잡아본 시민들. 빙판에서 미끄러지고 스톤도 잘 던져지지 않습니다. 10시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10시. 앞으로 밀면서 12시로. 춘천시청 컬링팀의 지도를 받고 나자 금세 컬링에 재미를 붙입니다. 상대 스톤을 쳐내고 상대팀 전략을 간파하고 역이용하는 수싸움이 컬링의 묘미입니다. 머리 싸움, 전략 싸움인 것 같아요. 막 가드도 세우고 하는 게 아직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춘천시청 컬링팀인 팀 민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컬링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모두 16개 시민 컬링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수들은 4강 진출팀의 코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민분들이랑 컬링을 좀 더 알리고 이제 저희 팀도 응원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초 사상 첫 세계 선수권 메달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춘천시청 컬링팀. 이번 달에도 코리안 리그 경기와 캐나다 오픈 그랜드슬램 대회 등 일정이 빠듯합니다. 올해는 국가대표 탈환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대를 2등해서 아쉽게 2등해가지고 이번엔 다시 국대에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시니어 무대 데뷔 시즌에 세계 랭킹 2위라는 기록을 남겼던 춘천시청 컬링팀. 시민들은 21살 동갑내기 선수들의 새해 비상을 또다시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농협강원지역본부는 올해 업무의 주요 목표를 농가소득 5천만 원으로 정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농협은 도내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농업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물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 유통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예비 소집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까지 각 초등학교별로 신입생 예비 소집을 진행하고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아동에 대해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 드림 프로그램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빙상장 경기장에서 13일간 열립니다. 29개국 123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쇼트트랙과 올해 새로 만들어진 봅슬레이 등 7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대륙별 참가 규모는 아시아 13개국 55명, 중남미 10개국 44명, 아프리카 4개국 19명 등입니다. 특히 드림 프로그램을 거친 뒤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엘리트 선수로 성장한 3명의 선수가 평창을 찾아 후배들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도로 보수와 주차 단속 등에 투입되는 공무직 직원들의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해 과태료 2,120만 원을 물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곳에 안전과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영월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공무직 195명이 근무해왔습니다. 관련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영월군은 4,800만 원을 들여 전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사업의 하나인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에 활용될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 하이카디가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주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인 하이카디는 동전 크기로 실시간으로 심전도의 정상과 비정상을 가릴 수 있고 축적된 정보는 필요에 따라 담당 의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하이카디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0에 선보여 시장의 반응을 살필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운영하는 종합안전체험관인 365 세이프타운의 요금체계가 개편됩니다. 365 세이프타운은 오는 10일부터 기본요금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인 기준 22,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2만 원의 태백사랑 상품권을 즉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365 세이프타운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3년 연속으로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제도 모범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뒤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회 연속 가족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해시는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신규 직원 임용 시 가족 초청 행사와 멘토링제 운영으로 신규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플라이강원 대응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시작함에 따라 이달부터 관광 홍보를 비롯해 관광시설 개선과 서비스, 민간 운영 등 4개 분과 11명으로 플라이강원 운항 대응 추진단을 꾸리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응 추진단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강릉 유천과 삼척 당저지구에 행복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시 유천동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C6BL 구역에 7층 높이의 225세대, 연면적 12,641제곱미터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삼척시 당저동의 A1BL 구역에 7층 높이의 130세대, 연면적 8,649제곱미터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유천택지 행복주택의 건설 기한은 내년 말, 삼척 당저 행복주택은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